퇴근을 하자마자 내일 회사 가기 싫어서 우울했던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금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도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일요일 아침부터 우울해지는 날도 있죠. 그렇게 우울하고 우울하다 못해 아프고 잠마저 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눈을 돌린 선택지는 바로 독립근무였습니다. 프리랜서, 왠지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으니 마냥 행복해 보이는 그 직업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님 대신 나레이션을 하게 된 서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브런치에서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제목의 매거진으로 100만 뷰를 돌파했고 같은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출간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9권의 책을 번역한 현직 번역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서메리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보고 제가 남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번역, 그림, 글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9권의 번역서를 내고 책의 저자가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프리랜서가 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더독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할 직업을 선택할 때의 팁입니다. 우선 좋아하는 일과 적성을 고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교육기관이 있는가, 내게 그 직업이 요구하는 자질이 있는가, 그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자, 번역가, 통역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자와 통역사는 직접적인 영업 자질이 필수적인 직업이기에 탈락했고,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는 초보에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직업이라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에 맞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이며 믿을 만한 교육기관이 있고 배움에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다는 이유로 출판 번역가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 플랜을 짤 때의 팁입니다. 기술 하나 없는 퇴사자에게는 우선 기술을 익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익히는 동안에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프리랜서의 대금 정산일은 보통 2월 말일, 다시 말해서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 달의 말일입니다. 즉, 5월에서 6월 내내 작업을 해서 일을 마쳤다고 해도 그 대금은 빨라야 7월 말에 들어온다는 거죠. 기술을 배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언제 첫 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대금 정산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최소 1년치 생활비 정도를 저축하고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자기 PR을 위한 팁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영업이란 곧 생존입니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프리랜서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해야 하겠죠. 저는 프리랜서 출판 번역가로 독립근무자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해당 분야에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번역의 특성상 제 평범한 프로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책의 번역 기회가 생기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서 음악 용어를 잘 안다 이렇게 어필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추가적인 팁은 바로 SNS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PR의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샵 디자인이라는 해시태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오죠. 누구든 SNS를 활용해서 내 능력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일상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어필했고, 이 선택은 일러스트레이터 일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뭐로 가도 프리랜서로만 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목표로 삼은 직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한 우물을 파야 할 필요는 없어요. 유튜버가 TV에 나오고 연예인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자유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가 한 직업에만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출판 번역가를 꿈꾸며 프리랜서 도전을 시작했지만 정작 프리랜서로서 맨 먼저 맡게 된 일감은 웹툰 그림 작가였어요. 내게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고 다양한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그 생각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보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화려한 프로필이 아니라 책임감과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자질을 두루 갖춘 프리랜서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작업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일의 퀄리티 면에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프리랜서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프로필이 뛰어난 프리랜서라도 신뢰할 수가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겠죠. 그리고 인내심은 프리랜서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안정적인 일감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 세계의 특성상 일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간 들어오겠지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대범한 사람이 못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 해도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저세상 유리멘탈인 저도 프리랜서를 하고 있으니까요. 느긋한 성격인 분들은 일이 없을 때를 틈타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멘탈의 걱정쟁이라서 주업인 번역과 글 이외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최대한 일감 공백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프리랜서, 생각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만약 내가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확신만 있다면 회사 생활보다 프리랜서 도전이 더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 밥벌이는 하고 살아요. 회사 체질은 아니지만 퇴사 이후의 생계가 걱정되어 망설여진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퇴사하기는 싫다면 일단 프리랜서 생활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회사 체질이 아니면서도 프리랜서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프리랜서라는 길 자체를 떠올리지 못해서 회사에만 매여 있으신 과거의 저 같은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쓴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